뱃살을 빼고 싶은 마음에 지방 분해 시술을 받았는데 살이 빠지기는커녕 피부에 구멍이 생겼다면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일까요? 이런 일이 중국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술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한국인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건 한국인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이 사람 알고 보니 한약방에서 아르바이트한 경력이 전부인 무자격자였던 겁니다. 중국에서 한국 성형, 이 미용술 인기가 엄청나다는 점을 노린 사기인데요. 중국 북경에서 일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류민희 씨의 얘기를 직접 좀 들어보죠. 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북경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부터 상주하게 되고 그전부터는 2011년부터 다녔으니까 한 6년째입니다. 6년째. 일단 이번에 칭다오에서 벌어진 사건. 그 한국인이 병원을 차려놓은 거였나요? 병원이 아니라 미용원을 차렸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불법으로 시술을 하다가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 여성의 복부에 그 피부 괴사를 일으켜가지고 상당히 좀 떠들썩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미용원이요. 미용원이라면은 뭐 눈썹 문신이라든지 귀 뚫는 거 이 정도는 우리가 상상이 되지만 지방 분해 시술까지 그 미용원에서 한 겁니까? 그 미용원이라는 데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같으면 에스테틱 샵이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주사라든지 그런 불법적인 시술들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자격자니까 병원이란 이름을 걸고 뭔가를 할 수는 없었을 테고 미용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그러면서도 자신을 한국에서 온 의사라고 소개를 했다고요. 네, 그렇죠. 중국 공영 TV에도 소개가 됐을 정도로 떠들썩했다면서요. 네, 그러게요. 외국의 무자격자가 남의 자기 땅에 들어와가지고 불법으로 그런 사고를 일으켰으니까 아무튼 떠들썩하고 시끄러웠죠. 현지에서 의료 활동을 하는 의료인으로서는 이 소식 듣고 어떤 심경이셨을까요? 당연히 기분이 안 좋았죠. 이게 망신이고 사실 한국 브랜드를 이용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이제 안 좋은 이미지를 남기면은 사실 전체적으로 다 좋을 순 없죠. 그럼요. 하지만 있을 법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 법한 사건이라고요? 네, 아무래도 있을 법한 사건이고 그런 것들이 아직 크게 보도된 적은 이제 뭐 처음이겠지만 예. 사실 공공연하게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이슈가 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뭐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어도 업계에서는 알려졌던 일들이 있군요. 그럼요. 사실 면허가 없는 분들이 이렇게 몰래 들어와가지고 예. 병원이 아니라 이제 이번에 이슈가 됐던 미용원 같은 데서 그런 시술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수술까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전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하니까 그리고 그런 충분한 안전 설비도 시설 갖춰지지 않은 데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생겼었고 생길 소지가 많았었죠. 그런 시술 정도가 네네. 아니라 수술을 무자격자가 하는 경우도 보셨어요? 제가 들은 얘기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들으신 얘기는 어떤 거였나요, 구체적으로? 사설 아카데미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일주일씩 예. 뭐 한 달씩 뭐 눈 수술, 코 수술 이런 것들을 보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용감하게 하시는 분들도 본 적이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당연히 부작용 생기는 경우가 태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쉽게 이제 필러 같은 거 주사라고 생각해가지고 쉽게 생각하고 놓다가 이제 혈관 안에 이제 잘못 들어가가지고 심지어 실명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피부 괴사 그리고 흉측한 흉터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불법 뭐 정식으로 나오는 필러 이런 제품 말고 뭐 공원용 이제 불법 제품으로 사용해가지고 이제 제거하기도 어려운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번 경우도 그렇지만 중국에서 한국이란 간판을 걸기만 하면 한국 성형외과 뭐 이런 간판을 걸기만 하면은 돈을 3배에서 10배까지 현지 의사에게 수술받는 경우보다 시술받는 경우보다 3배에서 10배까지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짓을 내가 저질렀다. 지금 그 무자격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실제 상황이 어떤가요? 진짜로 그렇게 인기가 높습니까?
예, 사실 한국 프리미엄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 이제 병원 브랜드나 뭐 의사들 유명세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예. 근데 뭐 한 3배, 10배까지는 조금 이제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 아무튼 상당히 좀 높은 비용을 이렇게 받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건 분명한 거예요. 한국의 의료 기술이. 아, 네, 그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이다 하면은 그 사람이 뭐 무자격자인지 진짜인지 따져보기도 전에 좀 데려다 쓰는 뭐 이런 미용원이나 병원들도 있나 모르겠어요. 아, 사실 있고 이제 대부분 한국 의사들이나 이제 한국 심지어 문신사라든지 한국 에스테틱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한국 뷰티나 성형 쪽에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대부분의 병원이나 대부분의 성형 관련 병원이나 미용원 같은 데는 심지어 한국 한복을 입혀가지고 직원들한테 그렇게도 하고 이제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당연히 의사들도 포장을 그렇게 하려고 하죠. 심지어는 이제 한국말 하는 이제 조선족 의사분들도 이제 한국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 한 번도 온 적 없고 한국에서 교육받지도 않았는데 한국말을 하는 조선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그런 경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렸고, 그래요. 한국에 대한 프리미엄은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용원이나 이제 병원에서는 한국 쪽에 대해서 이제 포장을 하려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무자격자가 이렇게 사고를 친 경우 말고요. 제대로 자격이 있는 의사들 중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경우 있습니까? 그게 이제 자격이라고 하면은 다시 재정의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자격이 있지만 중국에서 시술이나 뭐 수술을 하려면은 사실은 중국 면허를 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의사지만 중국에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게 무자격자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와서 시술하는 한국 의사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면허 취득하지 않고 수술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근데 그냥 돌아간다기보다는 이제 안 좋게 도망가는 식으로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시라도 문제 같은 게 터지고 나면은 사실 보호받을 것도 없고. 그렇군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에서 벌어지는 그런 어떤 의료 행위들 말고 한국 의료 시술을 받으려고 성형수술 받으려고 한국으로 오는 중국인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도 꽤 문제가 있다면서요. 그럼요. 사실 수년 동안 불법 브로커나 이제 다른 안 좋은 일들로 해가지고 이제 한국 성형이 신뢰가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지금 브로커 얘기를 하셨는데, 브로커들이 어떻게 장난을 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이제 의료 유치하는 거 해가지고는 15에서 20%가 이제 합법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브로커들이 보면은 뭐 30, 40%, 40, 50%, 심지어 90%까지. 사실 200만 원짜리 수술을 500만 원짜리다라고 중국 고객한테 얘기를 해서 그래가지고 나머지 300원 자기가 먹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있었던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강남 성형업계에서. 아니 그러면 강남 성형업계에서는 브로커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중간에서 장난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 줬다는 얘기인가요? 최근 한 10여 년 동안 대형화 이렇게 이제 많이 붐이 불었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큰 병을 유지하려기 위해서는 캐시플로우가 돼야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든 고객 유치를 해야 되고 쉽게 고객을 데리고 오는 브로커들하고 손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브로커들도 이제 경쟁이 붙는 거죠, 병원들끼리. 여기는 만약에 30% 준다. 그러면 다른 병원은 이제 50%, 60% 준다. 그러면 브로커들은 당연히 돈 많이 주는데 가고 하면은 그게 이제 또 악순환이 되는 거죠. 손님 잘 끌어오는 브로커가. 갈등 나는 상황에서 바닷물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참 이게 그 무자격자가 중국에서 뭐 사고를 친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결국은 한국의 의료 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좀 확장이 됐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있을지 좀 강구해봐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성형외과 전문의 류민희 씨의 증언 들어봤습니다.